어둠이 조금씩 걷히던 새벽 작은 편의점 유리문을 흔들듯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손님이라곤 거의 없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한 여자가 허겁지겁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바로 지아였습니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가 조금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도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며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콜라 2캔을 집어들던 손끝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고 계산대 위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들지도 못한 채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점퍼를 걸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무표정했지만 손에 든 작은 비닐봉투에는 따끈한 삼각김밥 2개와 콜라 1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처럼 그의 표정도 어딘가 눌린 듯했고 피곤이 묻은 몸짓으로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몇 분 뒤 지아가 숨을 몰아쉬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폴더폰 같은 지갑을 뒤적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방금 산 콜라를 두고 갔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는 계산대 뒤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콜라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점원은 아무 말 없이 매대 쪽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이미 다른 음료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낡은 벤치 앞에서 한 남자가 콜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현이었습니다. 지아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콜라가 자신 것이 분명하다는 듯 그녀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저기요, 그거 제 건데요. 재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듯 손에 든 콜라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빼앗듯 캔을 잡았고 그는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에 닿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캔을 열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콜라캔을 내려놓는 순간 지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표가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재현은 이미 돌아서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의 옆모습은 차갑기보다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버스는 출발했고 지아는 비 내리는 길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지아는 마실 필요도 없던 콜라캔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지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작은 오해가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장면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재현의 삶 깊은 곳에서 기억과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얽혀 있는지, 앞으로 자신이 그 모든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편의점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 구석 붉은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해프닝이었지만 그 순간의 민망함과 그 남자의 표정이 이상하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회사 로비에서 카드키를 찍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곧 억지로 지은 미소가 들어섰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늘 밝고 깔끔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만 기억해 주길 원했기에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와 선한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아는 대기업 홍보팀 산하 음악 제작실에서 일했습니다. 신제품 광고나 기업 행사에서 사용할 음악을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의 에이스였고 능력과 외모 모두 갖춘 완벽한 사람으로 주변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는 몇 달 전 겪은 상처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인 경우에게 버림받은 일. 그날 이후 지아는 모든 게 괜찮은 척 웃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일상은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몇 번씩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지갑을 어디에 놔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며칠 전엔 자신이 만든 음원 파일의 이름을 완전히 반대로 기재하는 바람에 팀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비밀스럽게 병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아니겠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점심을 먹으러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작은 카페가 조용해 음악 작업 구상을 하기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던 순간 환자 재활센터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어깨 라인, 낡은 점퍼 대신 얇은 티셔츠와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히 기억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재활환자의 보폭을 세심하게 살피며 손을 잡아 이끌고 있었고 평소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에 부드러운 눈빛이 아주 잠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직원 명패에는 회복 트레이너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 속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군가를 살뜰하게 돌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지아의 마음 어디엔가 이상한 열감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마침 지나가던 지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동시에 놀란 듯 멈췄습니다. 지아는 미묘하게 얼굴이 붉어졌고 재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지아를 바라보다 짧게 목례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말은 걸지 않았지만 무언가 풀리지 않은 인연의 실마리가 그 순간부터 천천히 다시 묶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재현이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일어나는 억누르기 힘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과 그 남자 사이에 얼마나 긴 그림자와 슬픔이 스며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앞으로 그녀의 삶 전체를 감싸기 시작할 거라는 걸. 며칠 뒤 봄비가 지나간 아침 공기가 유난히 깨끗해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을 하다가 문득 어깨 뒤쪽에서 누군가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아래로 털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손이 먼저 얼어붙었고 바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릎이 굳어졌지만 지아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제 가방. 그 외침은 허공에 닿기도 전에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지아는 몇 걸음 뛰어가다가 멈춰섰습니다. 가방에는 회사 태그가 달린 노트북과 작업용 장비, 무엇보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잃는다는 건 그녀에게 작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듯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던 방향의 정반대 쪽에서 가방을 손에 든 채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땅을 끌 듯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한 손에는 지아의 가방, 다른 손은 아픈 듯 허벅지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지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팔목엔 긁힌 자국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빛 한 줄기 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재현은 시선을 피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이길래 그냥 뛰었습니다. 그 말투는 늘 하던 대로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에는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지아는 가방을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다친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남자에게 미안함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는 골목에서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그 정적을 깨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쳤어도 금방 나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조심스럽게 깨물었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왜인지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마치 자신에게도 하는 위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오고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잃을 뻔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감정이 마음을 밀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뛰어와 자신의 가방을 손에 들고 서 있던 모습, 숨을 몰아쉬던 떨림, 얼굴에 스친 미세한 상처들, 그 모습이 계속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심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린 한 가지 사실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현이라는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걷잡을 수 없이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의 모든 감정선을 뒤흔들 아주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지아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업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잦아져서였지만 사실 그녀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바로 재현을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재활센터 앞 복도는 선선했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에게서 보였던 부드러운 눈빛과 달리 오늘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금 실망한 듯 지아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음악 구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은 단 한 줄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골목에서 숨을 몰아쉬던 재현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거닐다 우연히 재활센터의 상담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직원 소개가 붙어 있었고 가운데에 재현의 사진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이력과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 정비소 사장에게 길러짐,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 2년간 재활치료. 지아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재활치료.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맡겨진 채 살아온 살. 그가 보여준 냉정함 뒤에 설명되지 않은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진 너무 오래됐죠. 지아는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는 약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아의 볼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냥 보이길래요.
정보 같은 거 읽어보는 중이었어요. 재현은 잠시 지아를 바라보다 사진 속의 자신을 조용히 봤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기억. 그 단어가 지아의 심장을 스치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기억과 관련된 불안이 있었기에 이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재현은 사진 아래 작은 글씨 하나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단기 기억 손상 회복됨.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잊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아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공감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재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잘 있습니까?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정말 그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짧은 말에 재현은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떨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이 조용히 서 있던 순간 복도 끝에서 들린 발걸음 소리가 두 사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우, 지아의 과거 연인,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속한 팀의 상사였습니다. 경우는 두 사람을 보더니 잠시 눈을 좁히며 적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아는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아, 그냥 잠시 들른 거예요. 경우의 시선이 재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스캔하듯 재현의 모습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쪽은? 재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재활센터 직원입니다. 경우는 그 말에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불편한 기운을 느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가보죠. 미팅 시간이 다 됐어요. 둘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경우가 지아보다 먼저 걸음을 멈추고 조금은 의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 씨, 다음에는 이런 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회사 일도 많잖아요. 그 말은 지아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지아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복도 끝에서 아주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우의 말이 왜 이토록 무겁게 들리는지, 왜 이 상황이 마음속 깊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균열은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곧 두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큰 틈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에는 분명히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날씨는 잔잔했지만 지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재현과 나눈 짧은 대화, 그 뒤에 나타난 경우의 싸늘한 시선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팀장이라는 사회적 위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건 그의 말투였습니다. 이런 데서 시간 많이 쓰지 말라.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깊게 눌러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도 누군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듯한 감각이 오랫동안 잊은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새 음악 작업을 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이 골목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던 모습, 재활센터에서 환자를 부드럽게 이끌던 손, 상담 게시판 앞에서 사진을 보며 조금 쓸쓸하게 웃던 눈,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재활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오후, 유난히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재현이 센터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에 밴드를 감은 채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가방을 찾던 날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많이 다쳤다면서요? 재현은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건 금방 나아요. 그 말 또 하네요. 지아는 재현의 무릎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가방 찾다가 다친 거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잡는 게 쉬웠겠어요? 재현은 순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면을 피하는 표정, 마치 불편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처럼 제가 뛰는 게 그냥 익숙합니다. 지아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하다. 누군가를 잃어버릴까봐 쫓아가던 삶. 그 말 한마디에 재현의 오래된 그림자가 엿보였습니다. 지아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작은 감정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그날 당신한테 오해한 거 아직도 미안해요.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는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지아 씨가 돌아와서 확인했으니까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왜인지 지아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둘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용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 씨, 오늘 시간 있나요? 그냥 같이 산책이라도.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아 씨?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경우가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둘 사이를 깊게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감춘 듯한 질투와 불쾌함이 떠올라 있었고 그 감정은 지아의 가슴을 즉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경우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연스럽게 지아의 옆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섰습니다. 지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그 긴장된 순간 무언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이들 사이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이 공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의 시야가 갑자기 휘청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이 조금 흐릿해지며 아까 들었던 얇은 소리가 귀 안쪽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 듯한 아주 낯선 울림. 지아는 재현도 경우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야 했을 아주 오래된 혹은 아주 가까운 기억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그 이름이 미끄러지듯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는 놀라움에 입술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경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현도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그녀 입에서 튀어나온 작은 이름 하나가 앞으로 그녀의 삶과 기억 그리고 사랑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아가 갑자기 입술에 손을 대고 흔들리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경우와 재현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지만
지아는 그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그 이름이 지아의 가슴속을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민우,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혹은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름. 그 순간 지아는 숨을 삼키듯 뒤돌아서 근처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재현이 먼저 한 발 나섰습니다. 지아 앞에서 무릎을 굽혀 조심스럽게 그녀의 두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아 씨, 지금 어지러운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얼굴이 그 순간은 누구보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재현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조차 어딘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 잠시 잊어버린 사람처럼. 잠시 후 그녀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이상한 게 들렸어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머릿속에 오래된 영상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경우는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아 씨, 혹시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도 바쁘고. 하지만 지아는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이름. 전 그 이름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입에서 나오죠? 재현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과거, 재활센터 게시판 뒤편 작은 글자, 단기 기억 손상, 그 글귀가 지아의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작은 밴드가 지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밴드. 그 밴드에는 병원 환자들의 각성 수준을 체크하는 작은 줄이 3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자신의 팔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도 피부에 눌린 여린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깊게 남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팔목에 비슷한 밴드를 오래 감아뒀었던 것처럼 그 이상한 공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단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라 여겼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 혹시 며칠 전 파일 이름 실수한 것도 기획서 빠뜨린 것도 다 기억 안 나는 겁니까? 지아는 놀라며 경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실수들이 아니라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혹시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지는 건 아닙니까? 그 질문은 지아의 가슴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만들었습니다. 맞았다. 그렇다. 그녀는 몇 달 전 혹시 모를 유전 질환을 걱정해 검사를 받았던 사람. 하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사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울리는 듯한 통증이 귓속에서 작은 종소리처럼 계속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자기 무릎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입술을 떨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를 제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재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이 조용히 떠오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재활센터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강재현 선생님, 아까 상담 예약자분 오셨어요. 재현은 잠시 지아를 바라보며 표정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이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방금 떠오른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모든 기억의 혼란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가 재현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며칠 동안 지아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혼란들을 억지로 무시하며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키보드 위에 놓인 손이 멈추곤 했고, 어떤 날은 자신이 만든 음원 파일 이름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아는 회사 회의실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든 곡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곡의 첫 마디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경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요? 오늘 이상하네. 이따가 나 좀 보죠. 그 말투는 친절보다 경고에 가까웠고 지아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때문이었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센터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푸른 조명 아래에서 재현이 한 환자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세심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작업을 끝낸 재현이 휴게실로 들어오자 지아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그는 물컵에 물을 채우던 손을 멈추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입술조차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 씨, 저 뭔가 이상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억이 흐려져요. 재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와 지아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앉아 손등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음악이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만든 건데. 그 말은 마치 영혼이 부서지는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지아 씨, 괜찮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당신 얼굴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재현은 숨을 삼키듯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당신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재현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아 씨가 왜 그런 이름을 말했는지, 왜 저를 볼 때마다 흔들리는지. 지아는 그 이름을 떠올린 듯 숨을 가쁘게 들이켰습니다. 민우, 그 이름 저한테 뭔데요? 그 질문은 재현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상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아 씨, 도경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털며 재현을 강하게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회사에선 방금 큰 문제 생겼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지아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재현이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 씨, 지금 상태로는 나가면 더 힘들 겁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붕괴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애절했습니다. 경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굳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태? 대체 무슨 상태라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지아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아, 잠깐만. 통증은 갑작스러웠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경우가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지아는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지아의 시야에 재현의 얼굴이 겹쳐지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남자의 얼굴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아까 떠올랐던 이름의 주인공. 지아는 혼란 속에 재현을 민우라고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가지 마. 제발 가지 마세요. 그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부르는 이름,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향한 절박함, 그리고 경우의 얼굴이 어두운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경우가 재현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누구 부르는지 들었습니까? 당신이 감히? 이런 상황에 그 말이 끝나기 전 재현의 안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경우의 멱살을 잡아 벽에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어느 순간보다 낮고 차갑고 부서지기 직전의 무언가처럼 떨렸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부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왜 떠올랐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지아의 입술은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나 무서워요.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을 예고하는 듯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아의 기억뿐 아니라 재현의 과거까지 모두 뒤엉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아의 떨리는 어깨 위에 두 손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백해야 할 모든 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당신이 말한 그 이름, 민우라는 사람, 그건 당신의 기억 속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지아는 재현을 바라보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림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르곤 했습니다. 뇌가 불안할 때,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잊고 싶어 하거나 붙잡고 싶어 할 때 생기는 뇌의 혼란일 수 있습니다. 지아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럼 전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병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사람이 지금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단은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초기 인지장애. 아직은 희미한 신호지만 더 깊어지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 지아는 그것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시간들이 미리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재현은 지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잃어간다고 해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 저는 당신과 매일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약속보다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에게 얼굴을 묻었습니다. 근데 나 당신에게 짐이 될지도 몰라요. 재현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 씨, 당신이 없던 시간보다 당신을 아는 지금이 저한테는 훨씬 소중합니다. 그 말은 지아의 가슴 깊은 곳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오래된 편의점 근처를 찾았습니다. 밤 공기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 재현과 지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콜라 2캔을 꺼냈습니다. 그날과 같은 브랜드, 같은 온도. 지아는 캔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기억나요? 재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만의 장면을 자주 만들 겁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기억에는 남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재현 씨, 나 기억 못해도 그래도 오늘은 당신이 필요해요. 재현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겁니다. 밤하늘 위로 바람이 스쳤고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은 언제나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어떤 병도 어떤 그림자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아의 마지막 내레이션 같은 속삭임이 조용히 밤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설령 내 기억이 다 사라져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는 이 마음만큼은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잔잔한 여운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오늘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길을 밝혀주세요.